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16강이고요.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저랑 문법 공부하시는 그런 날이죠. 자, 오늘은 수동태를 저희가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자, 수동태 세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guess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죠. 좋은 학습자는 미리 예측하는 학생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야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학습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proactive하다 그래요. 미리 예견하고 뭔가 대비하는 사람이 항상 뭔가를 하더라도 성공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수동태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면서 3형식부터 배웠잖아요. 3형식의 수동태는 1형식이다. 지난 시간에는 수요동사 같은 경우에는 4형식은 3이 되고 3형식은 1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5형식의 수동태만 남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이 되시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5형식 같은 경우에는 5형식 동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보어를 취하니까 보충어를 내놔라 라고 하는 거니까 목적어로 줘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그것의 능동태는 5형식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걔의 수동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2형식. 요건 좀 이따 저랑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 2번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마무리가 되면 3, 4번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는 퀴즈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토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5형식 동사 강의할 적에 썼던 예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5형식 동사는 능동이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를 줬는데도 또 목적 보호를 내놔라 라고 해서 자,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를 목적어 목적 보호로 나눠서 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때 뭐가 된다고요? be, to be, being은 생략되어서 뒤쪽에 명사나 형용사만 남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이 그거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to be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유권자들이죠. 자, vote가 투표하다의 뜻이고요. voter라고 하면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선출했습니다. 이 사람을 시장으로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어디의 시장요? 서울의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뽑았어요? 바로 이때 뽑았으니까 MAMD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 명사가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명사를 목적 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 자, elect부터 appoint까지 자, 여러분들께 쭉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5형식 동사의 목적 보호는 맨날 이렇게 명사인가요? 아니요.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 원형 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자, to be와 be와 being이 다 생략되니까 pp만 남을 수도 있다까지 우리가 5형식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Police advised. 경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뭐 하도록? 바로 이 사람들이 stay at home. 집에 머물도록 조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어, 이것이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advise는 기억하시죠? 네, 경찰관들은 특정 과거 시점에 조언했는데 앞으로 집에 머물러 있어요 라고 조언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 상황이다 라고 보고 가장 일반적인 목적보 투부정사를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가 주어 자리로 쓰이면 뒤쪽에 있는 보어는 더 이상 목적 보호가 될 수 없죠. 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주어 자리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어를 보충하는 주어가 누군지 뭐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SC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앞으로 주어로 가고 동사가 BPP로 바뀌니까 뒤쪽에 보호가 남았다. 결국 몇 형식이에요? 바로 5형식은 수동태가 되니까 2형식이 되더라.
이 간단한 산수를 왜 여러분들이 못 하시겠어요?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 예문으로 가죠. 자, 어때요? 요 첫 번째 예문을 우리가 자, 수동태로 써보니까 이 사람이 주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출되었다니까 자, 이거로 수동태로 쓰면 되는데 시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 능동일 때 시제가 뭐였어요?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was로 쓰셔서 자, Mr. Kim was electe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어는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by voter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납득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O 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 형식이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예전에 그 동료 강사분 중에 이름이 형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형식이 100가지나 돼요. 100형식이라고 하는 강사도 있었는데요. 100형식은 너무 많죠. 우리는 딱 5형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같은 예문입니다. Police advise people to stay at hom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누가 주어가 되겠어요?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럼 people 맨 앞에다 쓰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는요. be advised인데 비동사의 시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advised의 시제가 뭐였어요? 원래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were advised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people은 사람들이니까 복수고요. 자, 복수일 때는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로 받는 게 맞겠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하도록 이런 거예요. 집에 머물도록 조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police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아유,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쯤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한 가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능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수동은 구조가 몇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자,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죠. 누구누구가 당하다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론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들은 등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는 수동태의 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3형식은 뭐가 된다 그랬죠? 1형식이요. 4형식은 뭐가 된다 그랬죠? 3형식이요. 5형식은 뭐가 된다고 했나요? 5형식은 2형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의 모든 구조, 능동일 때의 5가지, 수동일 때의 3가지 구조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토픽들로 좀 이동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토픽으로 이동하기 전에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목적 보어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인데 목적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능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원형 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했던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수동태로 되게 되면 다시 투부정사로 환원됩니다. 변신이 됩니다. 자,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예문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use of natural ligh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광이라고 할게요. 자연의 빛이 되겠습니다. 햇빛 같은 거죠. 자연빛. 자연빛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use는 앞쪽에 관사를 취하고 있고 뒤쪽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되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use는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명사로 판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연광의 사용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바로 이게 주술 관계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뭐 하도록? 자, 좀 더 많은 돈을 점포해서 쓰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요거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목적 보호의 형태가 뭐라고요? 자,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가 아니라 to를 뺀 원형 부정사를 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원형 부정사 목적보호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투부정사로 다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누가 주어가 될까요? 당연히 customers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고객들이 어떻게 되나요? are made. 만들어집니다. 뭐뭐 하게끔 억지로 만들어져요. 어떤 상황으로. 자, 그런데 뭐 하도록?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투부정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spend more money in stores. 그 다음에 by 이하는 뭐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서 by the use of natural lights는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요 원형 부정사 목적 보호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다시 투부정사가 된다는데 한 가지 이제 굿뉴스를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에서 이제 능동태, 수동태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들은 수험자로서 시험을 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는데 이 자리에는 뭘 쓰니? 뭐 이런 거를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학교 시험의 경향을 보면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 자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부에 너무 작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토픽이 계속 연동되는 것인데 BPP 이하에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명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동사가 만약에 수요 동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목적어가 되는 것이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형식 동사의 수동태 이하의 명사가 동반되면 걔 목적어예요. 그런데 5형식에도 명사가 나열될 수 있잖아요. 목적어, 목적보호가. 자,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주격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주격보호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요게 지금 퀘스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동사들을 암기하고 있고 혹은 명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제가 요청드린 대로 잘 외워두셨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냥 척척척척 잘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요동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명사를 목적보호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을 5개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의 동사들을 문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대비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모르는 수요동사나 내가 모르는 5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 이 수동태 이하의 명사를 도대체 뭘로 내가 처리할 수 있지? 그때는 방법이 이거죠. 자, 바로 앞쪽에 주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 같으면 뭐예요? 그럼 보어죠, 여러분들. 맞죠? 왜? 명사가 보어로 쓰이면 주어와 동격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요동사에서는 어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이 같을 수 있어요? 거기서 누구누구가 앞쪽에 주어 자리로 간 건데 그러면 앞쪽에 있는 주어와 뒤쪽에 남아있는 명사가 어떻게 똑같아요? 이것도 산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가 수동태 다음에 나오는 명사와 동격 관계가 성립되는지가 포인트예요. 동격 관계가 성립되면 뭐죠? 보어. 자, 동격 관계가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수요동사의 수동태로 보고 여러분들 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가볼까요? 자, he was offered a very good job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he하고 very good job하고 어떻게 동격이에요, 이게 지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job을 제공받았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offered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수요동사라고 해서 에이, 저런 걸 누가 못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요동사가 나왔다 라고 하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았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 예문도 앞쪽에서 제가 수요동사 공부하면서 드렸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뎀은 생략해도 좋고요. 그들에 의해서. 하지만 어때요? 자, 그가 그 잡을 거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앞에서 봤던 예문이네요. 킴과 메이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예, 따라서 이것은 동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어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토픽이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얘도 이제 똑같은 거죠. 자,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삼형식 동사라면 얘는 뭐가 되죠? 삼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일형식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용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목적 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주어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를 부사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보호로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의 자,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 목적 보호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목적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에요. 주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다라고 하면 주어가 뭐뭐 한다의 개념이 성립되면 뭐라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어가 뭐뭐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뭐죠? 그럼 그냥 부사구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것도 예문으로 정리할까요? Engine of the car. 자, 모르는 동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자동차의 엔진이, 자, assemble은 조립하다예요. 모으다, 조립하다. 앞쪽에 this가 붙어서 반대말이 됐습니다. 해체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will be disassembled라고 하면, 자, 자동차의 엔진이 해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요? 엔진이 그것을 수리하나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요거는 지금 엔진이 뭐뭐 한다라고 하는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녀석은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보세요. 두 번째 예문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았는데 집에 머물도록 조언받은 거예요. 그럼 집에 머무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는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어냐 보호냐를 설정을 하시고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오늘의 마무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형식은 수동태는 몇 형식? 2형식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O형식의 수동구조에서 필수 성분이 아닌 것은 주어 동사 보호네요. 따라서 C. 세 번째입니다. 수동태 구조에서 이하의 명사가 나오는데 주어와 동격이에요. 그럼 뭘로 하시겠어요? 그럼 보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자, 여러분들과 마지막 자, 수동태 강의 마무리를 좀 잘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쏙쏙 잘 되셨죠? 자, 좋은 복습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과 모레 반복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